여러분께 이제 당대표 1번이죠. 당대표 찍을 분들은 김민석입니다. 내일 투표하실 때 김민석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후보자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불쌍한 소년가장 정민철 우리 후보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아니 우리 코다리들 왜 코다리들이 이렇게 머리를 써? 딴청애인님 까왕 제가 빚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진짜 정치평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코다리들은 저는 그냥 그 정민철 후보한테 몰빵을 할 줄 알았어. 같은 2030끼리.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니 코다리들은 좀 우리 코다리들은 정민철 몰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코다리 그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 무슨 전략을 짜야 된다 막 하면서 막 머리를 쓰고 있더라고. 아니 20대 뭘 그렇게 머리를 써. 머리 쓰는 건 노인네들이나 하는 거야. 맛조개 어르신이나 우리 할코나 이런 노인네들이 잔머리 굴리고 잔대가리 굴리고 하는 거지. 20대 때는 그 무슨 전략이니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냥 들이받는 거야. 그냥 20, 30대 때는 그냥 무조건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옳은 일을. 벌써부터 무슨 전략이 어쩌고 저쩌고 왜 젊은 우리 코다리들이 쓸데없이 머리를 써. 머리 쓰는 건 늙어서 다 할 수 있어. 그거는 그냥 노인네들 하게 놔두고 노인네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 코다리들은 그냥 우리 정민철 몰빵이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토론을 하더라고요. 전략적으로 누구를 해야 되지 않냐. 정민철은 사표가 될 것 같지 않냐. 막 걱정을 해. 그래갖고 누구랑 누구를 밀자. 서미화는 제가 볼 땐 고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최민희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서미화 의원은 이제 고정인데 정민철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아니 그 같은 2030이 버리면 아니 그게 되냐고. 그리고 거기 코다리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전략 짜봐야 그거 솔직히 몇 표 안 되잖아요. 그 몇 표 안 되는 거 그냥 한쪽에 몰아주는 게 그게 오히려 영향력이 커지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가면 돼. 최한욱 TV 5만 표 몰빵. 그지? 그 다음에 코다리들 몰빵. 이렇게 해가지고 코다리하고 최한욱이 밀면은 사표가 안 된다니까. 여기서 5만 표 나오고 코다리가 그래도 한 10,000표, 2만 표 나올 거 아니야. 거기서 한 2만 표 해가지고 한 7만 표, 6, 7만 표 나오면은 그러면은 정민철이 이게 본선을 가지. 뭘 그렇게 작전을 어렵게 짜냐고. 전략을 머리를 뭐 이렇게 굴리지 말고. 불쌍하니까 일단 불쌍하잖아 지금. 불쌍하니까 그냥 몰빵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또 샤라웃 몇 번을 해줬잖아 지금. 그 샤라웃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무적으로 고려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승산이 있는 거야 지금. 정민철이 승산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한 2-3번은 샤라웃을 해줬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코다리하고 여기 우리 까미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코카 연합. 이걸로 이제 정민철 된다니까. 코카 연합으로 탁 양쪽에서만 쌍포로 지금 밀어버리면은 2030하고 이게 이제 세대 연합론이야. 이게 구조적 다수야. 이런 걸 내가 또 이론적으로 또 교육을 해줘야 되나? 이 코카 연합이 이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구조적 다수인 거예요. 이게 구조적 다수. 여기 경로당이잖아. 여기 지금 유튜브 경로당 최한욱 TV. 그래갖고 어르신들 5060하고 그 다음에 2030 코다리들이 덕후가 연합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구조적 다수가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은 세대 연합이 되면은 코카 연합이 이게 세대 연합이다. 구조적 다수론이에요. 그리고 구조적 다수가 되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야 우리가. 된다니까. 그리고 머리를 써. 머리를 왜 써? 그리고 표 계산이 간단해. 여기서 5만 표 밀어주면은 5만 표잖아 지금 최한욱TV가 5만 많을 때는 5만 6만 표도 나와. 여기서 웬만하면 다 민다고. 여기 결집력이 좋아요. 어르신들이 귀찮아가지고 생각을 길게 안 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귀찮잖아. 자꾸 이제 젊을 때는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막 하는데 늙으면 일단 에너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귀찮거든. 그래갖고 그냥 최평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그러지 뭐. 그럼 그냥 다 온다고. 여기는 그냥 5만 표가 그냥 무르르 가는 거야. 무르르. 거의 여기 이명웅 팬클럽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여기가 그냥 갑시다 우리. 그러면 그냥
우르르 가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가. 어? 그래서 지금 세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 가지고 서미와 정민철을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정치 아니야. 예? 카멜레온님 천평의 평론 은혜 실없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 되는 걸,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게 정치다. 이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길이 보여요, 지금. 길이 보이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야, 한번, 될 것 같다니까. 내가 촉이 좋다고 그랬잖아. 이번에 될 것 같아. 한번 밀어보자고. 안 되면 또 어때?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예, 딴청A님. 진짜 채평은 경험으로 말하는 게 대박임. 저 뒷구석까지 다 생각하고, 그러나 그걸 우리에게 적당히 표현하는 게 대단하심. 어찌 한 사람이 원고도 없이 저리 얘기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심.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대단하심. 네. 그래서 우리 정민철 후보, 예, 연설도 한번 좀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 폭풍의 이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극우 알고리즘, 가짜뉴스, 악마화. 그 폭풍은 강합니다. 수천만의 조회수, 교실에서 주류가 되어버린 일베문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악마화된 이재명 정부의 성과들, 그 폭풍은 이미 코앞에 와 있습니다. 2030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십시오. 완전히 우하향하는 정당입니다. 10대들은 더 심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과 잠실 올림픽공원에서의 부정선거 시위대를 보십시오. 그 폭풍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청년 세대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당의 가치와 아젠다를 제대로 마케팅하거나 브랜딩하지 못해서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브랜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왜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만 했는지, 민주당이 왜 상법을 개정해야만 했는지, 민주당은 감동적인 서사, 이야기, 브랜딩을 가지고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치열하게 설득하고, 치열하게 설명하고, 치열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가장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히 해낼 수 있습니다. 문화전쟁을 위해 당의 자원과 당의 인력을 활용하고 당의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기호 7번 정민철이 최고위원이 되어야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부정선거했다며, 민주당 간첩이라며 이런 소리를 듣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정민철이 최고위원이 된 민주당에서는 허위 왜곡 정보에 대해 민주당이 2시간 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주당의 논리, 민주당의 전략, 민주당의 팩트체크로, 민주당의 콘텐츠로 당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당원분들이 팩트체크한다고, 해명한다고 그만 고생하시고 이제는 민주당이 가장 앞장서서 싸우자. 이걸 해결하면 당원분들에게 가장 큰 효능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린 설득해야 됩니다. 우린 진격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너는 아직 시간이 많다. 너는 아직 기회가 많다.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노인 위기, 기호 7번 정민철이 최고위원이 되어야 가장 수월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민철을 뽑으면 사표가 된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26살 청년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예비 경선에 통과하는 그 모습이 대한민국에게, 국민의힘에게, 극우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민주당을 위해서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방의회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백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전당대회를 질리게 만드는 계파 싸움을 만들지 않고 민주당의 축제, 민주당의 미래, 민주당의 비전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후보는 정민철이다. 여러분, 창은 던져야 날아갑니다. 민주당이 가장 강하고 가장 젊은 창인 저 정민철을 당원 여러분께서 예비 경선에서 투표로 창을 던져주셔야 창은 날아갑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함께 힘을 내서 진격합시다.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당원분들이 하나하나 공부하고 하나하나 팩트체크하는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민주당은 그동안 그 공백을 냅둬왔습니다. 그 공백을 국민의힘이 극우 지역에 침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국민의힘에게 역전당한 지금의 민주당 지지율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고 당원들이 함께하는 문화전쟁. 그렇게 해서 성공한 이재명 정부 꼭 만들어냅시다.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7번 정민철을 꼭 본선으로 보내주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진격하겠습니다. 네, 이선희님, 정민철 후보를 불쌍하다고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서미화 의원은 최민희의 대항마로 정민철 후보는 올바른 정신과 지금까지 보여준 끈기 가능성을 보고 지지하는 겁니다. 또한 김민석 당대표의 당정에 최적화된 후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의 상징성을 생각해 주세요. 서미화, 정민철 최고위 가자 투쟁.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요 연설 듣는 동안 채팅창에 두 가지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가지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왜 정민철을 뽑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냥 불쌍해서 뽑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스갯소리고. 자, 첫 번째 어떤 분이 이러다가 친청이 다 올라가겠네 이런 글을 썼어요. 정민철을 뽑으면 친청이 다 올라갈 것이다. 친청이 3명이죠. 예, 이성윤, 최민희, 한민수 3명이 친청입니다. 본선에 여러분 친청이 3명이 올라가는 게 유리할까요? 2명이 올라가는 게 유리할까요? 한번 상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친청이 3이 올라가면 오히려 친명 최고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유리해져요. 그 이유는 뭐냐? 30%를 자 3이 나누는 거하고 2이 나누는 거하고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즉 3명이 올라가게 되면은 친청 후보의 최고 득표율이 낮아져요. 그죠? 조금이라도 표가 분산이 될 거 아니야. 그 3명이 올라가는 건 오히려 친명 5명을 당선시키는데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나의 사랑 호돌이님, 주둥이권 성공을 위하여 정민철 서미화 파이팅. 그렇죠? 예. 둘이 올라가면 오히려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비 경선에서 누가 올라가느냐는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다. 오히려 친청이 3명이 올라가야 친명 후보들한테 유리한데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투표를 하면 되냐면 전략적으로 필요한 투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물에게 투표를 하라는 거야. 저는 전략을 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비 경선에서 머리가 돌아가야 이런 게 그림을 그리지. 그러니까 쓸데없이 누구를 밀어야 되느니 누구를 밀지 말아야 되느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라는 겁니다. 나는 정민철이 좋아. 그러면 그게 사표가 되더라도 정민철에게 투표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서미화가 좋아. 그러면은 그게 사표가 되더라도 서미화에게 투표를 하라는 거야. 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자 당의 정의구현 차원에서 이번 과정 경선 과정에서 이번 후보 등록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뭐 기탁금을 정하고 기탁금을 인상을 하고 이런 짓을 했잖아. 이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불이익을 받은 물론 이제 내일 선관위 회의가 열려가지고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불이익을 받은 서미화 정민철을 우리가 지지를 해서 이 사람들을 본선에 올려가지고 정의 구현을 하자는 차원에서 서미화 정민철을 밀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비 경선 때 상관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예. 서미화 김용을 찍지 말라고 짱님한테 제가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 김용, 이건태, 박성준, 박성원 이런 분들은 현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친명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중앙위원 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8등 안에 무조건 들어가. 8등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사람한테 표를 던지면 그게 사표지.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어차피 8등 안에 들어갈 사람한테 또 투표를 해 거기다. 그러면 그게 사표가 되는 거잖아. 못 들어갈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
이 표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왜 될 사람한테 또 표를 주냐고. 예비 경선에서 표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올라갈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알아서 올라가게 놔두고 올라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투표를 해야 자, 친청들을 한 명이라도 더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는 거지. 그래서 억강부약 투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 어? 그리고 본선에 가서 하라고. 본선에 가서 좋은 사람 찍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너무 쉬운 수학인데. 이건 수학 수준도 아니잖아. 산수잖아, 산수. 이 정도 산수를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지. 응? 자,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정민철하고 서미화가 지금 약한 후보기 때문에 이 약한 후보에게 표를 줘야 이 사람들이 8등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뭐 1등, 3등, 4등 하는 사람을 왜 또 찍어요? 그냥 놔둬도 될 텐데 8등 안에 들어갈 텐데. 그럼 안 들어갈 사람들을 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아, 딕션을 연습해야 된다. 우리 저기 정민철 후보가. 물론 이제 좋은 의도로 쓰신 거죠. 그래서 딕션이나 뭐 발성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26살 때 최고위원으로 민주당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 출마해가지고 연설을 해보셨어요? 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27살에 제가 아마 27살에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근데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명동에선가 노동자들 집회하는데 노동자들 한 뭐 만여 분 정도가 모여 있는데 그때 무슨 뭐 연대 발언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데 와, 저 뭐 말빨이 뭐 보통 좋은 사람이죠. 20대 때도 말빨이 좋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야. 그 노동자분들이 막 몇만 명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막 연설을 하려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제가 그때 27살 때였어. 근데 26살 젊은이가 기라성 같은,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질비하게 거기 서 있는 거잖아. 그 자리에, 앞에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그 다음에 민주당의 최고위원 14명의 후보들이 딱 서 있는데, 그 앞에 다 앉아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민주당 당직자들이 앉아있어.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리 당원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저렇게 유세를 한다라는 건, 저거는 거의 타고난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왜 26살짜리한테 56살의 능력을 원하냐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나이대에 맞는 능력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민철 후보가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떨릴 텐데 이게 그냥 유튜브 방송 나와갖고 떠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황인 거예요. 저 상황은. 저 상황에서는 김민석도 떨어요. 송영길도 떨고 정청래도 떨어.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정민철이 14명 중에 뭐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간 것 같아. 연설 능력이. 적어도 저기 최민희나 이성윤보다는 훨씬 나아. 한민수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이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 좀 먹었다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르칠 만한 수준에 있는 앞으로 뭐 어른들한테도 배워야 될 것도 있고 젊은 사람한테 배워야 될 것도 있지. 근데 내가 나이 좀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 아래로 내려다보는 저는 이런 태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 서태지가 지금 BTS 오늘 월드컵 하프타임 쇼에서 BTS 공연을 했잖아요. 그 전 세계가 진짜 뭐 전 세계 뭐 한 20억? 한 30억이 지켜보는데 30억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 전 세계 인류의 한 절반 정도는 오늘 월드컵 결승전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BTS가 가가지고 막 공연을 해. 뭐 떨지도 않아 얘네들이. 와우, 그거 얼마나 떨립니까? 저는 그냥 거기 서 있지도 못할 것 같아. 저보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하프타임 쇼가 아니라 하프라인에 가서 서 있어라 너. 10분만 서 있어라. 10분도 아니야. 1분만 서 있어라. 그러면 저는 막 다리가 후두루들 떨려가지고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거 보통 힘든 일입니까? 근데 거기서 그냥 뭐 공연을 하는데 너무 놀랍고 자랑스럽고 대단하더라고.
그런 BTS한테 가갖고 서태지가 야 내가 문화 대통령이야 얘들아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서태지가 대한민국 90년대를 대표하는 뭐 대중 예술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음악계에서는 뭐 한참 선배겠죠. 솔직히 BTS한테 뭘 가르칠 게 있겠어요? 서태지가 표절하는 방법 가르치나? 안 걸리게 베끼는 방법? 뭐 이런 거 가르쳐줘요?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봐. 지금 정민철 후보한테 우리가 배워야 된다. 정민철 의원이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진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고 지방선거를 패배한 이후에 우리가 2030에 집중을 하겠다. 이게 청와대의 입장이에요. 2030에 집중을 하겠다. 지금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김민석 의원도 그렇고 2030을 어떻게 2030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어. 그리고 2030을 우리가 돌려 세워야 민주당의 편으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구조적 다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조적 다수로 가는 길이 열려야, 즉 2030을 잡아야 민주정부 연속 집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재집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K황금 시대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느냐? 정민철이한테 있는 거예요. 정민철한테. 그 열쇠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무슨 짓을 했어요? 2030을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얻어야 되는 상황에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을 무산시켰어. 청년 최고위원을 무산시켰어요. 민주당이. 2030의 마음을 얻으려고 가서 비로드 현찬을 파네.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버린 거야. 즉 민주당이 구조적 다수로 가는 길에 민주당이 연속 집권으로 가는 길을 지금 정청래 지도부가 막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되살릴 건가. 정민철을 최고위원을 만들어서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 반명 분열주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2030을 외면했던 이 썩어빠진 정치를 정민철이라는 칼로 우리가 바로잡고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2030으로 가는 문의 열쇠라고 그랬잖아. 정민철이라는 열쇠를 꽂아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민철을 지지하자는 거야. 제가 전에는 이게 가능성이 좀 없는 상황이어서 저도 전략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렸을 거예요. 아마 어쩔 수 없다. 지금 정민철은 이제 그럼 지명직으로 가든지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이걸 다음 기회를 노리고 이번에는 어쨌건 친명 5명을 최고위원을 만들자. 처음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바뀌었는가? 자, 첫 번째는 민주당이 2030에게 소금을 뿌리고 있어.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번 몇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정민철이 대중의 관심을 받았고 주목을 받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직접 관심을 표했고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야. 승리할 가능성이. 복만삼님 귀인이 찾아와서 직접 민주당의 활로를 뚫어주겠다는데도 못 알아보는 눈뜬 봉사들이죠.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야. 가능성이 생겼을 때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거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상인의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봐도 이거 장사가 되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야. 제가 단지 서생의 문제인식 2030에 우리가 2030에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서생의 문제인식도 있지만 자, 정민철이 최근에 몇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특히 대통령께서 샤라웃을 해주면서 우리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민철에 관심을 갖게 됐어. 자, 이러면 충분히 정민철이라는 상품을 우리가 정치시장에서 팔 수 있겠구나 라는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봐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제가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정민철에게 최한욱 TV만 몰빵을 해도 충분히 예선 통과가 가능하고 본선에서 정민철이 실력만 보여준다라면 그리고 본선은 훨씬 더 쉬워요. 왜 예선보다 본선이 쉽냐 하면은
예선에서는 중앙위 투표가 50%예요. 중앙위 투표를 조직이 없는 정민철이 많이 받기가 힘들겠지. 그런데 본선에서는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로만 진행이 되잖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정민철에게 몰빵을 하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고심하고 있는 2030 문제,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른 정치 분야에 대해서야 정민철이 선배들한테 배워야 되지. 근데 지금 2030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40대 50대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같은 동년배에 정민철이 더 공감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을 거 아니야. 그럼 정민철한테 2030 문제가 지금 민주당의 최대 과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민철이 민주당의 최고 실력자인 거야, 지금. 네? 최고 전문가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 총리도 2030 문제에 대해서는 정민철보다 많이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배워야지, 우리가. 정민철이 최고 전문가니까. 어쨌건 책을 썼잖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2030 정책을, 또 2030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민주당 최고위원회. 그래서 정민철 후보를 이번에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뭐 물론 이 가능성의 문이 넓지는 않아요, 지금. 바늘구멍 같은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게 정치예요. 그냥 될 사람 밀어주는 게 그 의미 없는 거잖아.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저는 정치라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잖아.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되게 만들자는 거예요, 저는. 정민철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되게 만들자. 게다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맛조개 어르신을 완전히 망신을 줄 수 있는, 또 도랑치고 가재 잡는 좋은 기회예요. 정민철이 최고위원이 되면 맛조개는 완전히 맛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너스로 맛조개 통조림까지, 맛조개 탕이 보너스로 나오니까요. 정민철을 꼭 최고위원을 만들어서 이번에 유시민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걸, 김어준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 최욱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 촉법 평론가가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민주당이 최고위원이 되는 이런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 우리가 한번 소금, 최한욱 TV가 소금 한번 확실하게 한번 뿌려보자 이거예요.